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가 산후도우미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지난해 10월 달에 공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기를 달래는 척하다가 따귀를 때리고 머리를 치는 모습이 출산 과정 CCTV에 포착이 됐던 건데요. 당시 산후도우미가 폭행을 부정하면서 본인이 경상도 사람이라 손길이 거칠다라고 또 해명을 해가지고 논란이 일었는데 최근 뉴스 많이 나왔던데요. 네, 학대 영상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예. 피해자 가족의 지인이 아직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건데 현재 그 피해 가정에 사과 한마디 없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출근 첫날부터 나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아기를 폭행하고 또 수건으로 아기 입을 막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산후도우미가 자신을 소개할 때 10년 동안 일한 베테랑이다. 정부 인증 산후도우미다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죠. 정부 인증 산후도우미는 도대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를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정부 인증 산후도우미는 맞아요? 네, 해당 지자체 확인을 해보니까 맞다고 했고요. 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정한 제공기관을 통해서 인력을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이 제공기관 같은 경우는 교육이랑 이제 파견을 동시에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산후도우미로 일을 하려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을 6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고 이 과정을 끝나면 수료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료증을 근거로 정부 인증 산후도우미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도 사실 산후도우미를 양성을 한다거나 뭐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정부가 지정한 제공기관은 홈페이지에 인증마크처럼 뭐 정부 지원 기관이다라고 전면에서 이제 내세워서 홍보를 하고 있죠. 아니 정부 인증이라고 한다면 산모들은 당연히 믿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좀 받을 수 있는가 저도 좀 궁금해서 정부가 지정했던 그 제공기관 중에 한 곳에 물어봤는데요. 25만 원을 내고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이 바로 나오고 오프라인 수업인데 이론 같은 경우는 28시간 그리고 실기가 32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육을 원하면 당장 내일도 이제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 자격 제도라기보단 사실 수료 중심의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교육을 이수를 하면 출산 과정에서는 정부가 검증한 인력이니까 이제 믿고 낯선 사람을 집에 들여서 내 아기를 맡기는 건데 그렇다면 정부 인증이라는 신뢰를 뒷받침하는 건 교육 이수가 전부인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증제도라고 했을 때 가장 미니멀한 이 정도는 된다. 이 정도는 되니까 인증을 해주겠다. 최저 수준인 거잖아요. 모든 재가방문 서비스는 제공 인력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적발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동학대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사전에 저 사람이 그런 성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그 한 2만 명 되는 모든 분들을 검증한다는 건 말도 좀 그렇긴 하고요. 알겠고요, 그거는. 그러면 관리 감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2022년부터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제공기관을 지정을 하는 것도 인력의 관리도 책임도 각 시군구에 있다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공기관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등록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준만 맞추면 등록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사무실이 한 개 있고 관리 책임자와 기관장이 각각 한 명씩 있고 인력도 10명만 갖추면 정부 지원 제공기관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식인데요. 더군다나 이 관리 책임자 같은 경우는 뭐 사회복지사라던가 의료인이라던가 요양보호사처럼 자격증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후도우미는 교육만 이수를 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그나마 뭐 모자보건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 산후도우미 같은 경우도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을 이제 뽑는다라는 자격 요건이 좀 강화되긴 했는데 그 수준이 조금 최소한에 머물러 있다라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봤는데 뭐 어떤 감독을 뭐 실태를 하고 있냐, 뭐 조치를 어떻게 취할 거냐라고 문의를 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차원의 관리 감독 같은 경우도 사실 품질 관리라고 해서 3년에 한 번 시행되는 게 있는데요. 그 3년에 한 번이 전부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낮은 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이렇게 제공기관에 별도의 경고를 한다던가 제재 조치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정부 인증 산후도우미 같은 뭐 신생아 학대 문제가 사실 2021년에도 국감에서 크게 지적이 된 바가 있었는데 당시에 나왔던 내용이 이제 학대 사건이 발생한 산후도우미 제공기관의 75%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지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다음 해가 이제 그 다음 해 지방으로 이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책임을 피해갈 여지는 조금 더 커지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생아를 직접 돌보는 인력인 만큼 좀 사전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이나 검증 체계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에 만약에 CCTV가 없었더라면 학대하고 있다는 걸 몰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학대는 더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걸 보고 그러면 저기 신생아 있는 모든 가정은 CCTV 달아라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기본적으로 이제 불신을 깔고 들어가는 거니까. 네. 한다고 해도 그걸 하루 종일 볼 수도 없고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못 보고 있다가 카메라가 움직여서 이제 그 양육자가 그러니까요. 본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뢰를 깔고 하는 건데 네.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관리 감독 강화 얘기가 그래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